그동안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우던 중국을 대신해서 새로운 대안책으로 급부상하던 베트남. 하지만 자신들의 그릇된 욕심으로 인해 베트남의 경제는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예상치 못한 전세계적 전염병 사태와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베트남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이 떠나갈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값싼 노동력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그동안 이것을 무기로 중국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을 뺏어와 높은 우위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버린 기업들이 대안책을 찾지 못하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왔을 때 진정한 갑과 을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려주려 하였죠. 실제로 베트남 쯔엉 산업부 장관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다시 베트남에 돌아올 때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한국 기업들은 자국 내로 이전하거나 아예 남미와 인도로 분산 투자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에 대한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줄여갔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 베트남을 버린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인도는 과거에도 한국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협력을 모색했던 만큼 그 사이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번처럼 인도 총리가 직접 나서 베트남을 겨냥하여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인데요. 무엇보다도 아이폰을 만든 애플 또한 작년부터 삼성을 따라 베트남에서의 아이폰 생산을 줄이고 인도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지만 인도 정부는 애플에게 이렇다 할 세제 혜택을 크게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인도의 정치적인 면 때문인데, 인도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었기에 서양 기업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에게 비슷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인도 또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기에 유독 한국 기업에게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주려 한 것이죠. 실제로 작년부터 베트남에서 인도로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이전한 삼성은 인도 정부로부터 약 1,000억 원의 인센티브와 향후 몇십 년간 토지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세금을 면제해주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는 인도가 투자받은 애플의 주요 파트너사인 폭스콘을 포함한 10개의 기업들 중 유일무이하게 수혜받았던 혜택으로 인도가 얼마나 한국 기업들을 편애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인도의 인건비는 베트남의 2분의 1 수준이기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게 큰 혜택을 받으며 몰려간다면 다른 외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을 따라 움직일 것이고, 이는 자신들이 강점으로 내세워왔던 저렴한 인건비가 결국 물거품이 된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베트남은 사실상 투자 가치가 없는 나라로 평가될 것이고, 이로 인해 베트남은 중국과 일본에게까지 버림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베트남으로서는 현재 인도의 행동이 자신들의 계획을 망치는 주범인 것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 기업 잡기에 어떤 수를 써도 답이 없는 베트남 상황에 인도까지 경쟁자로 떠올라 버렸으니 베트남 정부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체면이고 뭐고 간에 살아야 한다는 일념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인도의 한국 기업 러브콜 발언이 나오자마자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국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한국에게 있어 인도 투자는 좋지 못한 선택이라며 인도의 러브콜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그는 최근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철수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는 각국 기업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받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들에 대한 우대 정책을 인도보다 더 확대하여 다시 한국 기업에게 베트남을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 분명 이들은 과거에 한국 기업들이 떠나간다면 다신 베트남에 발을 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연신 경고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는 인도로 인해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 태도가 180도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에서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던 A사 대표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손절하면 망할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한다. 마치 한국 기업들이 인도 정부의 혜택에 눈이 멀어 떠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린 떠난 것이 아닌 너희들이 놓친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에게 투자받는 게 좋을 수도 있으나 이들 또한 베트남처럼 뒤통수를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를 방지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R&D 센터와 연구시설 등 기업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국으로 들여오고 단순 반복적인 생산 작업만을 해외에 유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에 베트남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베트남의 행보를 본다며 한국에 대한 우대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서 질린 것은 인도와 같은 파격적인 혜택이 아니라 그들의 국민성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에 아무리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대한 우대 정책을 강화한다 해도 이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않는 이상에는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서서히 잊혀져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한국을 배신한 국가의 최후라는 꼬리표 뿐이겠죠. 앞으로도 남아있는 한국 기업들이 무사히 철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국민투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